안녕하세요. 겜박사 제임스 겜박스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홋카이도를 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랑 둘이서 휴가를 내고 4박 5일짜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캐리어를 붙입니다. 저랑 와이프 둘이서 큰 거 하나 끌고 왔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쪽은 되게 오랜만인데 캐리어 붙이는 것뿐 아니라 대부분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군요. 좀 신기했습니다. 직원이 맡았으면 둘이서 30kg까지 유도리 있게 해줄 텐데 기계라서 1인 기준으로 수화물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15kg을 넘지 않는군요. 이 백드랍기 안에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트라우마. 왜? 미국 가는 거. 왜? 트라우마. 웬 트라우마? 짐을 붙이고 게이트 쪽으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110번 게이트입니다. 저가 항공들이 모여있는 먼 100번대 터미널 쪽으로 이동합니다. 생각해보니 선글라스를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하나 사줬습니다. 득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와이프는 김밥과 메밀국수를, 저는 치즈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치즈 돈가스는 제법 괜찮았는데 김밥이랑 메밀국수는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식사가 맛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식후에 커피도 한잔 해줍니다. 기다려라 일본아, 내가 간다.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까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합니다. 국제공항 입구 쪽에는 도라에몽 동상이 있군요. 여러가지 관광 관련 브로셔들도 보여서 몇 개 챙겨줍니다. 이번 여행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쓸 IC 카드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갔는데요. 스이카 카드 있습니까? 요새는 편의점에서 안 팔고 그냥 개찰구에서 표를 사면 IC 카드를 주더군요. 서울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국내선 쪽으로 가야 삿포로행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아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은미가 치즈케이크를 좋아해? 좌측인가 보네. 자동 판매기가 어디 있어? You can buy ticket vending machine. 기타 카드도 저기에 vending 거기서 물어보자. 그냥 어떻게 가는지도 물어보자. 안내센터에 조잔케이로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You want to go to 조장케이? 한국어 하셔. 네. 일본인 직원분이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삿포로까지 JR을 타고 삿포로에서 조잔케이로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직접 나오셔서 키타카 IC카드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키타카 카드는 2,000엔에 살 수 있는데 1,500엔 충전금에 500엔 보조금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넉넉히 5,000엔씩 더 충전했습니다. 바로 JR을 타러 갑니다. 리저브드 말고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지정석과 자유석이 나뉘어져 있는데 자유석은 1,150엔입니다. 그냥 서서 가는 건가? 조금 기다렸더니 자리가 나서 자유석 좌석에 앉아서 갑니다. 삿포로까지는 40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 동안에는 관광 책자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첫날 저희는 바로 조잔케이라는 곳에 가서 온천을 즐길 예정입니다. 終着札幌に到着いたします。お降りの際は 삿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구글 지도와 표지판을 참조해서 버스 터미널을 찾아갑니다. 어우 시원해. 삿포로역 남쪽 출구로 나오니 큰 광장이 있네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스 타미나르. 아니 근데 뭐 그게 없냐? 인포메이션이 없냐? 여기 번호가 있어. 조잔케이로 가는 버스는 버스 터미널 8번 게이트에서 탈 수 있었습니다. 여긴 왜? 하이 조장케이. 8번 게이트 앞쪽에 가니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15분 정도 기다려서 3시 버스를 타고 조잔케이로 출발합니다. 삿포로 마음에 드네. 뭔가 느긋해. 우리의 마음이 여기 엄청 귀여운 베이커리 카페 같이. ご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래도 아까 기차 탈 때보다 훨씬 더 쾌적하다. 창문도 깨끗하고. 삿포로에서 조잔케이까지는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조잔케이는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버스 종류소가 예약한 료칸 바로 코앞이라서 좋았습니다. 가자. 여기. 바로 코앞에 내려준다. 하이. 예약한 숙소는 누쿠모리노야도 후루카와라는 료칸이었는데 그동안 다녔던 료칸에 비해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개인 온천실 이용 시간을 예약하고 방으로 안내받습니다. 무거운데? 몇 층이지? 6층이 됐나? 아, 저희는 6층 객실을 받았습니다. 옆 별관으로 가는 통로는 4층에 있고 별관 1, 2층에 공공 온천탕이 있었습니다. 일본적인 인테리어가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분위기 있어. 아, 당과 같은 과자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묵을 방을 한번 둘러봅니다. 이불 같은 게 있고.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 물밖에 없네. 우리 그 편의점 가서 뭐 사오긴 해야겠다. 아무것도 없네. 여기 화장실이고. 아 여기 세면밖에 없구나. 일단 그 온천의 퀄리티를 봐야 되긴 하겠어. 그러게. 여기 뭐 책이 있어. 책이 있다는 이건 뭐 것이 독특합니다만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읽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와이프가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근처 편의점으로 군것질을 하러 갑니다.
모텔 같은 데는 그렇게 먹어. 그리고 이 앞에서 서 있었던 게 되게 인상 깊은데? 나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처음 봤네. 완전 코앞이네. 그 편의점도. 이건 뭐 기념품점인가 본데? 조잔케이 주변 풍경이 아기자기하니 이쁩니다. 까빠. 아 이거 1번이다 이거 1번. 응, 1번이다. 지금 여기 있어. 현재 위치. 여기가 막 조금 더 좋지. 애들 안 좋아하지. 목욕하는. 공짜인가? 공짜인데. 공짜로 조격을 할 수 있는 곳도 지금 있었습니다. 9시까지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조장케이 할아버지 또 있어. 이곳에 조잔케이 스님 동상도 있네요. 이곳 조잔케이 온천은 저 스님이 발견해서 스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장케이 할아버지. 난 저 편의점이 궁금해. 처음 봐. 저 세이코마트라는 데는 처음 봐. 저는 홋카이도에는 처음이라 세이코마트라는 편의점은 처음 보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홋카이도 지역의 로컬 편의점으로 세븐일레븐보다 먼저 개점한 일본 최초의 편의점 브랜드라고 합니다. 1200개 점포 중에 10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홋카이도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 한 병씩밖에 없어서 뭐 마실 것도 좀 사. 여기 아사히 나마비루 있네. 오. 역시 홋카이도라 삿포로 맥주가 다양한 버전으로 있습니다. 이미 먹어보고 싶어. 두 개? 먹어보고 싶어. 궁금해. 간단하게 지금 끼니 때울 것과 야식 먹을 것을 사줍니다. 저기 뭐야? 여자야? 차림새들은 갑파. 우리랑? 아니 아니 이게 한 건물인 거 아니야? 왠지 있다가 가발 같은 거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저 바타 맞아? 아까 봐놓았던 조격터 벤치에 앉아 간단하게 아이스크림과 오니기리를 먹었습니다. 일본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역시 너무 맛있습니다. 저기 또 아이스크림 판다. 여기 그거다. 숙소로 돌아와서 온천에 갈 준비를 마칩니다.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오후에는 1층이 남탕, 2층이 여탕입니다. 오전에는 서로 뒤바뀐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다녀와 봐야겠습니다. 이곳 공중탕은 그동안 갔던 그 어떤 온천보다 시설이 최신식으로 넓고 쾌적했습니다. 여튼 1시간 정도 온천을 하고 나와 시원한 맥주를 한 캔 해줍니다. 치토스도 한국과는 다르게 맛있습니다. 나마비루. 미국 치토스에 근접합니다. 방고항. 이렇게 생긴 녹차를 먹었습니다. 이키마스. 밥 먹는 사이 아마 직원분이 들어와 이불을 깔아주실 거기 때문에 금고에 귀중품을 넣어놓고 나갑니다. 7시에 저녁 식사 예약을 해서 시간 맞춰 2층의 식당으로 향합니다. 오. 오늘 가이세키 코스 요리의 메뉴들입니다. 너무 뜨끈뜨끈한 게 기분이 좋았어. 식전주와 냉국 같은 게 나옵니다. 조장케이 온천 이거지. 사시미와 지리탕 같은 게 나옵니다. 응? 그러고 보니까 이거 게다. 아직도 업로드가 되지 않아. 40만 원 가능. 40만 원 가능.
내가 아까 그랬잖아. 회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왜? 아 무슨 말? 일본에서 먹은 회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싹싹 비워줍니다. 진짜 갑자기 진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맛있어. 양파 소스에 버무린 생선튀김 같습니다. 양파. 이미 가지 안 좋아하겠네. 먹지 이거. 역시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야 놀라우면 안국이다 진짜 너무 맛있다. 메인은 2개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하나씩 시켰습니다. 와규 스테이크와 연어가 들어간 빵 같은 요리가 메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신선한 거야? 소스가 너무 맛있어. 당근도 진짜 신선한데 소스도 진짜 맛있어.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자네 그냥. 응. 통감자. 감자라고 했어. 통감자인 줄 몰랐어. 나 메쉬 포테이토인 줄. 뭐지 이게? 섞어 먹으라고. 소화에 도움되는 마가 나왔습니다. 이건 썩 맛있진 않았지만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카레 같은. 밥이랑 국입니다.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후식으로 나온 푸딩입니다. 친절해 친절해. 이것도 엄청 맛있었습니다. 역시 후식은 일본이네요. 진짜 맛있다. 저녁 식사만으로도 돈 낸 값은 한 것 같습니다. 배부르다. 어디서 갈수 있는 거야? 식사를 먹고 바로 일루미네이션 쇼를 보러 갑니다. 쫄리잖아. 동네 야경도 분위기가 있고 예쁩니다. 호텔에서 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나 너무 돼지 같아? 못생겼어?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하는데. 왜 웃어? 걸어서 5분 정도 걸으니 저 멀리 조명들이 보이네요. 봤는데 こちらお願いします。足元気をつけてお進みください。 안내문을 보니까 지역에서 주관하는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조잔케이 어디든 료칸에 묵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잔케이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전부 이곳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제법 보입니다. 갑파상. 갑파상. 갓파왕이 있네요. 신기하네. 킹 오브 갑파. 킹 오브 갑파 너무 좋아. 저희는 이게 이제 끝이겠지 싶었는데 제법 긴 산책로를 따라서 프로젝터로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맞아? 드라이 얼스. 오. 나중에 봐주려나? 학교에 포함된 거 아니야? 다 보고 나와 벤치에 앉아 야경을 즐겨줍니다. 가자. 프로노가 있어. 갑파. The Guardian God of Nature in Jojan Cave. 숙소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료칸 옆에 있는 기념품점도 둘러봅니다. 흰머리 오목눈이 새가 이곳 마스코트인가 봅니다. 눈의 요정이라 불리우며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새라고 하네요. 실제 생각 보네. 숙소로 들어오면서 보니 산책 나갈 때 입을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대여 가능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역시 요가 예쁘게 깔려 있습니다. 저녁에 마시라고 카모마일 티백도 하나씩 놓고 갔네요. 잠깐 쉬다가 9시 반에 개인 온천을 왔습니다. 개인탕은 저희가 있는 6층에 바로 있었는데 이용하려면 2,200엔의 추가 요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요금을 낸 것에 비해 공중탕보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탕은 소박하니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온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와이프랑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밖에는 없네요. 누쿠 모리노야도 후루카와에 다시 오게 된다면 개인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온천을 즐기고 방으로 돌아와 맥주를 또 한 잔 해줍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사히 생맥주입니다. 지난번에 후쿠오카에서 먹은 것과는 다르게 거품이 생각보다 안 나서 이상했는데 체온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거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뚜껑을 따는 순간 거품을 팍 하고 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온도를 높여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안 나오잖아. 흐르잖아. 왜죠? 스트롱그. 스트롱그. 올라왔어. 거품 올라왔어. 거품이 시간차 공격을 하네. 이렇게 홋카이도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나도 이거 인스타 스토리. 다음날 아침 여탕 남탕이 뒤바뀐 대중탕을 6시에 다녀와서 녹차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중탕에는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침이라 그런지 저 포함해서 2~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있는 공짜 안마의자를 차지하고 안마를 받았습니다. 20분 정도 마사지를 받은 것 같네요. 등, 어깨랑 다리만 하는데 엄청나게 시원했습니다. 8시쯤 2층으로 내려가 어제 저녁을 먹었던 식당으로 향합니다. 아침은 재패니즈 뷔페입니다. 막 땡기는 메뉴는 없었지만 다 하나씩 먹어줬습니다. 저는 카르랑 연어회 그리고 저 단과처럼 생긴 모찌모찌한 튀김떡이 맛있었습니다. 후식으로 먹은 푸딩이랑 떡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끝내주게 맛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독특한 일식 메뉴들이 새롭고 맛있어서 웬만한 호텔 조식보다는 좋았습니다. 9시 반쯤 돼서 체크아웃을 하러 짐을 챙겨 나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1층에 있는 쉼터에서 공짜로 커피랑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었습니다. 10시에 료칸에서 운행하는 삿포로행 공짜 셔틀이 있다고 해서 어제 예약해뒀습니다. 자리 잡아라. 거기 앉을까? 부잔케이 누쿠모리노야도 후루카와 료칸에서 하룻밤 보낸 비용입니다. 현장에서 온천세 300엔과 개인탕 2200엔을 합쳐서 2500엔을 더 냈고 토탈 4만엔 정도 하네요. 먹은 음식들과 서비스를 고려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입니다. 10시에 버스가 왔다고 점원분이 부릅니다. 짐도 실어주고 버스가 떠날 때까지 점원들이 나와서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줍니다. 서비스가 훌륭하고 점원들이 친절해서 이번 료칸 온천은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11시에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살까? 우산 살까? 어제 봤던 삿포로역 남문 쪽이네요. 이제 남은 3박 4일은 삿포로시에서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겜박스와 김박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